1959년 겨울, 소련 우랄 산맥 깊은 설원. 조용하지만 기묘한 사건이 역사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10명의 탐사대원.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오토르텐 산을 목표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었고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이 탐사는 그들의 졸업 전 마지막 도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는 스탈린 사망 이후 과학과 젊음이 강조되던 시기였으며 등산은 지적 자부심이자 애국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유리 유디는 출발 직후 건강 악화로 산행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탐사대는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그들은 마지막 캠프를 설치했고 이틀 뒤면 비즈하이 마을로 하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1일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산 예정일이 지나고도 아무 소식이 없자 구조 요청이 들어갔고 수색대가 파견되었습니다. 탐사대는 경험 많은 인원들이었기에 조난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그만큼 상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월 26일 수색팀은 해발 1100m 지점에서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텐트는 내부에서 외부로 찢겨 있었습니다. 짐은 그대로였고 텐트 안에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급박한 탈출의 흔적이 남아있었죠.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속옷 차림이었고 극한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로부터 도망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텐트를 찢고 추위 속으로 뛰쳐나간 흔적이 있었고 발자국은 차분하면서도 조직적인 이동처럼 보였지만 종착지는 참혹한 동사였습니다. 나무 아래 피운 작은 모닥불, 부러진 가지들, 그리고 옷 일부를 나눠 입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달 후 깊은 눈 아래 묻혀있던 나머지 4명이 계곡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골절과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에 준하는 강한 외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두개골이 깨져 있었고 누군가는 가슴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옷에서 검출된 방사능이었습니다. 단 2명의 옷이었지만 수치는 일반적인 환경보다 높았고 그 출처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완전한 해소는 아니었습니다. 시신 일부는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 부패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아틀로프 사건이라 불립니다. 대장 이고르 디아틀로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수십 년간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초저주파에 의한 공포, 군사 실험, 독초 중독, 외계인 개입설까지.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조난사고로 결론을 내렸고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의 은폐를 의심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찢긴 텐트, 방사능 검출, 극한의 추위 속 속옷 차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조난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또한 생존자 유리 유딘의 존재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이 사건의 그림자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수차례 정부의 재조사를 요구했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 러시아 검찰은 다시 한번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눈사태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텐트를 친 지형이 완만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슬래브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텐트를 덮쳤고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칼로 텐트를 찢고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텐트로 돌아가지 못하고 숲으로 피신했지만 일부는 추위로 사망했고 일부는 계곡에 추락해 치명상을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주장은 물리적 시뮬레이션으로도 뒷받침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나무, 특정 부위의 결손, 미심적인 정부의 대응 등 또한 탐사대원들이 모두 노련한 산악인이었다는 점도 의문을 더합니다. 만약 눈사태였다면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자연재해로 보기엔 무언가 석연찮은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건의 생존자 유리 유디는 말했습니다. 내게 단 하나의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구들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디아틀로프 사건은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의문 속에 남아있습니다. 설명은 가능하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그 산 위에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모두는 그 질문 앞에서 여전히 텐트 밖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